다음으로 할 얘기는 요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책에 보시면 요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 네 가지가 이름이 달려있는 녀석이라서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좀 외우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보자면 1대1 함수라는 건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1대1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얼렁뚱땅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1대1이니까 뭐 하나씩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한 거야. 하나씩이라고 하면 안 돼요. 1대1 함수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 줄은 뭐 그냥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1이랑 x2 모두 다 x의 원소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를 꺼낼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때 x1이랑 x2가 만약에 다르다면 fx1이랑 fx2도 다르대요.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가 다르면 얘네들이 각각 선택한 녀석이 있잖아요. 그것도 둘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요 정의에 해당하는 명제를 요거를 대우를 쳐서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 명제에서 하던 대우잖아. 그죠? 뭐뭐이면 뭐뭐이다고 이거 부정해서 가정에 이거 부정해서 결론에 집어넣으면 대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해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책에서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야 함수 fx가 1대1 함수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함수 f가 이런 성질을 만족할 때 라고 알려준다고요. 이렇게 가! 뭐 이거 뭐 이렇게.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1대1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럼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좀 보면 함수라는 건 말했지만 정의역에 들어있는 x 뭐 x1, x2, x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요. 공역에 또 y1, y2, y3, y4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공역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선택하면 그게 함수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화살표가 두 개 나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1대1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좀 부끄럽지만 허접하지만 이런 예를 많이 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미팅 하는 거야. 소개팅 하는 거. 소개팅이 아니지. 여러 명에게 미팅이죠. 미팅 하는 걸로 예를 많이 듣거든요. 짝짓기 하는 거. 옛날엔 TV에서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선보는 프로. 요즘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그죠? 뭐였더라 그거? 넷플릭스에 광고 엄청 나오던데. 아무튼 남자 3명 있고요. 여자가 4명 있다고 쳤을 때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들한테 화살표를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만 화살표를 보내시면 이건 방송이 안 된다고. 얘도 누군가 선택을 해야지. 나 안 할 거야 이러고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남자가 지금 2명의 여자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반칙이라는 소리예요.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긴 것 자체는 함수인 게 되죠. 같은 사람을 선택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뭐 이 사람이 되게 예쁜가 보지.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 함수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1대1 함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들끼리 의리를 지켜주는 거지. 지금 얘는 어때요? 정역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선택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얘는 얘를 선택했고요. 얘는 얘를 선택했는데 얘도 원래 얘를 선택하고 싶었거든.
근데 얘가 얘를 선택했으니까 아 그럼 나는 네가 선택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런 걸 1대1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같은 걸 선택하지 않아.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까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네 둘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같은 녀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는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이게 아니라 다른 녀석을 선택해줘야 1대1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고요. 이름을 좀 쭉쭉 쓸게요. 그 밑에 보면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른 거예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부터 쓰고요.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였고 1대1 대응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함수를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돼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지금까지 실컷 설명했고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공역은 뭐였죠? 지금 저 함수에서 공역은 누구예요? y1, y2, y3, y4가 공역이에요.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들. 치역은 누구냐면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 y1, y2, y3가 치역이에요. 그럼 쟤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다고요? 얘 때문에, y4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얘네들처럼 유한집합의 경우가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보면 남자가 3명 있고요. 여자가 4명 있어요. 서로 의리를 지킨다고 의리를 지켰어. 그래서 화살표를 하나씩 갔어. 그럼 남자들은 해피하죠.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화살표를 받은 애들도 있고 받지 못한 애들도 있다고요. 이런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얘 혼자 언해피 떴잖아. 그죠? 그럼 이런 애들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야 집에 간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서로 행복한 상황이 된 거죠. 남자애들도 서로 의리를 지켜가면서 화살표 하나씩 다 보냈고요. 여자들도 화살표를 하나씩 다 받았고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뭐 실제로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는 둘째고 화살표를 어쨌든 하나씩은 다 받았다고요. 그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공역 중에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없어요.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1대1 대응은 그래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요 말 때문에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말 때문에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면 즉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셀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이거 무슨 기호였죠? 원소의 개수 정의역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그냥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이 1대1 대응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 집에 가서 이렇게 엎다 치고 요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함수인 게 맞잖아요. 화살표가 하나씩 나갔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면 어때요? 화살표를 하나씩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애 없이 화살표 하나씩 받았거든요. 그러면 얘를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어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화살표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도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1대1 대응이라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아까 뭐였니? 아이고, 이렇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얘는 1이었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 그럼 얘네들끼리는 서로 해피할 거라고요. 지들끼리는 하나씩 선택했으니까 서로 안 싸우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unhappy가 떠 있다고 했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출 게 아니라, 얘는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어 보면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얘는 화살표를 보낼 게 없잖아. 받은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상태는 이 함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대1 대응이다.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도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함수라고 말해요. 거꾸로 갔다는 뜻으로 역함수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보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이쪽으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말하고요. f 위에 지수에다가 -1 이렇게 써요. f의 역함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봤더니 화살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보낼 게 없는 녀석이 존재하거든. 그죠? 이런 애들이 없어져야 비로소 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초록색 화살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소리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뭐 반대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소리도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요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정의 때문에 요거까지도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 이름 달린 게 뭐냐면, 하나는 항등함수, 또 하나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데, 항등함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왠지 항등식 할 때 그거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이거 아까 뭐 함수 뭐 할 때 뭐 봤던 건데. fx랑 x랑 같대. 무슨 뜻이냐면, 넣은 거랑 나온 거랑 같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나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게 항등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항등함수를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게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울 쳐다보고, 난 너, 이렇게 하는 게 항등함수고요. 상수함수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 뭐, 아는 척 모르는 척 맨날 그냥 얘기했으니까. 근데 정의 자체가 또 이렇게 생겼어요. x에 뭘 집어넣든 계속 같은 녀석이 나온대. 그게 상수함수거든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야, 을이고 나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전부 다 여기 올인. 가면을 벗었더니 연예인이야. 그래서 여기다 다 화살표를 던진다고요. 이런 상태가 상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굴 집어넣든 다 얘만 나오는 거야. 그게 상수함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뭐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해결될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이름이 달려있는 함수인데, 이건 오해하지 마.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랑 다른 차원의 이름인 거예요. 그냥 다른 종류의 이름들인 거라고요. 그럼 이 중에 1차가 누군가요? 2차가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1차는 그냥 차수가 1차는 다음 함수고요. 유리함수는 미지수의 분모의 미지수 x가 있으면 유리함수고요. 루트 안에 있으면 무리함수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이름이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또 다른 차원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함수 이름 네 가지고요. 책에 있는 거 다시 좀 보면, (1대1) 함수는 요거 정의 잘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책이 같은 거,
이게 1대1 대응이다 그랬고, 항등함수는 넣은 거랑 나온 거랑 같은 거. 상수함수는 넣었더니 죄다 C만 나오는 거. 그런 애들이 상수함수더라 이고요. 밑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도 잘 보시면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고요. 요것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약간 필요한 내용이어서 요 그래프도 좀 보고 가자면, 밑에 지금 그래프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이 3개가 다 함수인 건 맞아요. 이렇게 잘라보면, 세로로 이렇게 다 잘라보면 하나씩만 만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아까 1대1 함수는 뭐였냐면 x 하나에 y 하나씩 대응되는 것 뿐만 아니라 x가 서로 다르다면 y도 서로 달라야 돼 그랬거든요. 그 명제를 거꾸로 대우로 생각해보면 y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아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y 값 하나에 x도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 y 값에 해당하는 거, x좌표가 2개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인데, 그럼 이 x랑 이 x는 서로 같은 y한테다 화살표를 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얘 막 아무렇게나 막 찍어서 얘를 1,1이라고 보고 얘를 마이너스 1,1이라고 보면 어떤 함수 f는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이 모두 다 1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런 건 1대1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번엔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한 번씩만 만나야 1대1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라고요. 똑같은 y값을 갖는 점이 2개 이상 있으니까. 즉 서로 다른 정의역임에도 불구하고 치역이 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얘는요, 1대1 함수인 건 맞아요. 요렇게 잘라보면 하나씩만 만나니까 함수고요. 요렇게 잘라보면 역시나 하나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예요.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밑에 쪽으로는 그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프가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랑 만나지 않고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에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또 1대1 대응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개수를 센다고 보면 x좌표는 음수에서부터 영진화서 양수까지 다 있고 y좌표는 양수만 있는 거니까 x좌표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더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정의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그냥 x좌표가 가질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아주 큰 값까지 다 가질 수 있는데 y좌표는 0보다 큰 값밖에 못 갖는다는 거예요. 0이거나 0보다 작은 값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x는 화살표가 다 나가는데 y는 0을 기준으로 이 위에서만 화살표를 다 하나씩 받고 있다는 거. 여기 있는 애들은 화살표를 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1대1 함수인 건 맞아요. 하나씩 만나거든. 그런데 1대1 대응은 안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1위로 와서 보면 얘는요. 얘는 이렇게 잘라보면 하나씩 다 만나니까 함수 맞고요. 이렇게 잘라보면 또 하나씩 다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맞고요. y값 중에서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없으니까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계속 내려간다고 치면 아주 작은 y값도 x 하나씩은 다 대응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은 1대1 대응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좀 파악하기 쉬운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이렇게 그어서 하나씩 만나야 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가나 감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으면 증가고요.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으면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녀석이면 1대1이 안 된다는 거고요.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여기는 굉장히 완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함수고요. 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거나 반대로 계속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 1대1 함수는 될 수 있고 그 중에 y좌표가 모든 x좌표를 다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1대1 대응인지도 확인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기호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이거요. 이건 뒤에 가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요거까지도 얘기하고 가면 i라는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보통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i, 대문자로 i. 그래서 이 i는 그냥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하고 걔를 특별히 i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함수는 f, 그 다음 거 쓰려면 뭐 순서대로 g, h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i는 항등함수를 나타낸다 라는 거니까 뭐 뒤에 나올 거라서 기억을 좀 하시고 문제를 보죠.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인 것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간편한 건 그림 그려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오는 건 y는 x-1이래. 뭐 얼렁뚱땅 직선도 다 했으니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얘는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x축, y축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함수 맞나요? 이렇게 하나씩 잘라보면 하나씩 만나는 게 맞죠?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가 맞나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거 제가 편의상 여기까지 그렸지만 이거 영원히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하나씩 만나는 게 맞죠? 1대1 함수 맞고요. y좌표 중에 x좌표랑 대응이 안 돼 있는 점이 없죠? 어떤 y값이든 x좌표 하나씩은 다 대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까지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죠? 별론가? 1대1 대응이 맞고요. 얘는요. y는 x래. 생긴 모양만 조금 다른 거지. 왼쪽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평행이동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도 함수 맞아요. 잘라보면 한 번씩 다 만나고요. 잘라보면 한 번씩 다 만나고요. 안 만나는 y좌표 없죠. 다 하나씩은 만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세 번째 오는 건 디귿은요. 얘는 함수 맞아요. 요렇게 자르면 하나씩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가 맞아요. 요렇게 잘라보면 두 개씩 만나고 있죠. 1대1 함수가 아니란 이야기네요. 얘는 그냥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아니고요. 1대1 함수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니고요. 항등함수 당연히 아니죠. 이건 심지어 이건 항등함수잖아. 그죠? 이건 상수함수도 아니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말 안 하고 넘어갔네. y는 x이기 때문에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 맞고 1대1 대응도 맞는데 심지어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건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건 항등함수입니다. 디귿은 그냥 함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을은 x축, y축에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함수 맞아요.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니까 그런데 두 개씩 만나고 있죠.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처럼 감소하다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1대1은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미음은 x축, y축에 y는 5 대충 이쯤에 있다고 보죠. 뭐. 이렇게 생긴 게 y는 5라는 함수잖아요. 함수 맞아요.
x 하나에 y 하나씩이 대응이 되니까. 그런데 이건 1대1 함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심지어 튀어나오는 값이 전부 다 5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상수함수다라는 뜻이 되겠죠. x에 1을 집어넣어도 5가 나오고요. 2를 넣어도 5가 나오고요. 5를 넣어도 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5가 나온다고. 뭘 집어넣든 y값으로 5만 나오니까 상수함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항등함수 될 것이고, 요 녀석은 1대1 함수 될 것이고, 요 녀석은 상수함수가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려보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네요. 밑에는 유제. 요거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보시면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고, f2랑 g는 이더라. 예요. 항등함수가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뭘 넣든 항상 같은 값인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F2랑 G2랑 같대요. 사실은 이거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F는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2는 누구여야 돼요? 2여야 돼요. 넣은 거 그대로 나와야 돼. G2는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F2랑 G2랑 같대요. 그러니까 G2는 2인가 봐요. 문제에서 G2가 2라고 그랬어요. 물어본 건 F3이랑 G3을 더하래. 그럼 F3은요? 얘는 뭐냐면 3이에요. 항등함수라고 했거든. F는 항등함수래. 넣은 거 그대로 나온대. F3은 3이에요. G3은요? G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함수. 뭘 집어넣든 같은 값 튀어나온대. 근데 그 같은 값이 누구래? 2래. 2. G는 2를 넣어도 2가 나온다며. 그럼 3을 넣어도 2가 나와요. 4를 넣어도 2가 나오고 5를 넣어도 2가 나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F3과 G3을 더하시면 5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다음은 투집합. x는 1 이상 3 이하. 특별히 언급 없으면 x는 실수예요. 1, 2,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y는 5 이상 9 이하. 특별히 언급 없으니까 정수나 자연수 아니고 저 안에 들어있는 실수 전체라고요. 그런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 뭐라고?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이 뭐라고? 뭐 대답하기 좀 그럼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하세요. 1대1 대응이 뭐였을까? 라고 대답하면 안 돼서 그랬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요.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1대1 함수는 뭔데?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오케이? 일단 정의역이 1 이상 3 이하래요. 1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고 3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만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그림을 완성시킬 거라는 거예요. 바깥쪽은 안 볼 거라는 이야기고요. 공역은 5에서 9거든요. 너무 위에 있어서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쯤을 5라고 합시다. 6, 7, 8, 9. 여기 9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되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했더니 결국 정역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공역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 빨간색 직사각형 안에서 그림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 안에서 그림이 완성돼야 돼. 더 다른 부분에 그림이 그려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텐데 fx는 ax 더하기 b래요. 직선이란 뜻입니다. 그쵸? 찍 그어가지고 요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봐봐요. 이 그림 너무 잘 그려서 해치기가 싫으니까 옆에다 대충 다시 그릴게요. 저 박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선을 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한 번씩 만나는지 본다고요. 이렇게 그어서. 그럼 얘는 이렇게 그어서 한 번씩 만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닌 이유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이 직사각형 안에서 보면 얘네들은 만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의역은 y값이 없잖아요. 화살표를 못 보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당하는 y좌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박스 밑에 있는데 이거는 공역 밖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화살표를 보낼 수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녀석, 만약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 이거 제가 니네 헷갈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이 바깥쪽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박스 안에 것만 딱 쳐다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거는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이유는 정의역 중에 화살표를 보내지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지면 이건 함수라고 아니라고. 이건 박스 안에 것만 쳐다볼 거니까 이렇게 잘라지겠죠?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죠? 왜? 하나씩 잘라보면 다 만나잖아. 그죠? 이 안에서 x좌표 중에 y값이 없는 녀석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함수인 건 맞아요. 함수인 건 맞는데 그럼 물어본 건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는 맞는가? 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만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이 맞는가? 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니요 라고 하셔야죠.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이만큼의 공역은 치역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역은 치역이 아니라고. x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함수이면서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되려면 x좌표 중에 빈 곳이 있으면 안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y좌표 중에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결국 여기 모서리에서 여기 모서리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x좌표 중에 빈 거 없고 y좌표 중에 빈 거 없다. 그런 뜻이 된다고. 그죠? 허공에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지면 함수인 것까지는 좋은데 1대1은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이런 애들은 공역이지만 치역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아예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이건 함수도 안 되고 이렇게 생긴 정의역과 이렇게 생긴 정의역은 치역이 없는 거니까. 함수값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박스만 딱 살릴 건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날아가는 형태여야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원래 그림은 얘도 되긴 됩니다만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직선도 되긴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기울기가 0보다 커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요 녀석이 우리가 찾는 녀석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1 넣어서 5 나오는 거니까 1,5고요. 요 점의 좌표는 3 넣어서 9 나오는 거니까
3,9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A, B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1,5라는 건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F1의 값이 5예요. 그 소리 하는 거고요. 3,9라는 건 X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F3이 9예요. 그 소리 하는 거네요. 그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보시면 A는 2가 되고 B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A와 B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RPM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얘처럼 직선이 아니라 2차 곡선인 경우도 나와요. 근데 2차도 실수 전체라고 하면 1대1이 안 되죠. 내려오다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처럼 영역을 잘 잘라서 보면 1대1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내려오는 영역만 잘라서 함수를 만들거나 계속 올라가는 영역만 잘라서 함수를 만들면 1대1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RPM 풀다 보면 또 나오니까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177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다 그런 이야기이고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1대1 대응이 되었다는 건 치역도 실수 전체더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X축에 X축에 Y축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생겼대요. 얘는 아예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아직 그림 그리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가물가물해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얘를 그려보면 Y절편이 0,1이고 기울기가 2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에 색이 칠해져 있는 얘가 0 이상일 때 fx고요. 0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이 역시나 1이고 기울기가 2-a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0,1을 지나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긴 할 거야. 근데 그림이 그려질 때 어차피 직선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이 세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 얘는 기울기가 0, 얘는 기울기가 양수예요. 이거 세 개 중에 1대1이 되는 경우는 누구냐 하면 요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얘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 그림을 선택했다고 치면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 대응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어보면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y값 하나에 x값이 무수히 많이 선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밑에는 치역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1대1이 되더라 라는 말이고요. 올라가던 게 계속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이게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돼요. 어쨌든 올라가는 형태만 띄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고 아주 완만하게 되는 경우라도 언젠간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작은 y값도 물론 엄청 작은 x값이겠지만 존재하긴 할 거라는 거야. 점 찍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파른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x좌표라도 y좌표가 저 밑에 있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만 띄고 있으면 1대1 대응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에 붙어있는 기울기 E-A 요 직선의 기울기 요 녀석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알아서 1대1이 되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좀 쉬운 문제로 나온 건데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 되게 많아요. 그 책에 보시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좀 봐두도록 하시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이거 약간 함수에서 최종판 같은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요거 나오고요. 경우의 수 아니라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 가도 이거 또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거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 다음의 개수를 구하세요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정의역이 1, 2, 3, 4고요. 공역도 1, 2, 3, 4래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만들어질 수 있는 대응 관계 총 몇 가지 있을 수 있냐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손가락으로 셀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있냐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예요. 아무 데나 가도 되죠. 그냥 함수니까. 2는요. 4개예요. 그냥 함수니까. 서로 신경 안 쓰잖아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로 판단한다고? 그냥 얘가 화살표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함수예요. 겹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얘도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얘도 넷 중에 하나를, 요 녀석도 넷 중에 하나를, 요 녀석도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가 4개 있는데 그 4를 다 곱하시면 그게 경우의 수가 돼요. 이거 왜 곱해야 되냐면 1이 1을 선택했다고 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죠. 1이 2를 선택했다고 치면 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고요. 1이 3을 선택했다고 치면 그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4개고 1이 4를 선택한 경우에도 2는 4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과 2만 생각해보면 1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2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4를 4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4랑 4를 곱하시면 끝나요. 근데 그 16가지 경우마다 3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을 또 4번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6에 4를 곱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64개의 경우마다 4는 4개 중에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어요. 64를 또 4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64에 4를 그냥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해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건 우리 저 뒤에 경우의 수에 가셔가지고 곱의 법칙 할 때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요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구분 안 했는데 왜냐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냐면 서로 의리를 지킨다고 그랬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넷 중에 하나예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가 선택하는 건 1이 선택한 거 빼고 남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3은요. 4개 중에서 1이 선택한 거랑 2가 선택한 거 하나씩 빼고 남은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요. 4는 선택권이 없죠. 그럼 남는 거 하나 가져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 몇 가지가 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 경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경우의 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3번의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는 뭐였죠? 넣은 거 그냥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화살표 이렇게 생긴 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개수를 세는 것 자체가 웃기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뭐였죠? 뭘 넣든지 다 같은 값 나오는 거.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요? 총 4가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4가지 경우인 이유는 전부 다 1을 선택해도 되고요. 전부 다 2를 선택해도 되고 전부 다 3을 선택해도 되고 전부 다 4를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다가 상수함수 그려보세요. 그 대응관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4가지 종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4더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요 페이지에 아이고 요 페이지에 뒤에 보시면 여기 필수 확인 문제라고 있어요. 문제가 뭐 단원별로 한 6개에서 7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오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합성함수, 역함수 얘기도 나오는데 시간 되니까 요거까지 하고 요 뒷부분도 오늘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예제 제가 다 풀었으니까 유제 있죠? 요거까지 풀고 나서 잠깐 쉽시다.